제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차원이 달라요. 시리아에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긴 여정을 떠나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연을 통해 같이 알아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라지아 알마이너스 하심이에요. 저는 시리아의 한 도시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색으로 만들어낼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제 그림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제 예술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제 삶은 단순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웃고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도시는 마치 캠퍼스처럼 느껴졌고 제 꿈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전쟁의 포효소리로 바뀌었어요. 제가 한때 익숙했던 평화로운 거리가 위험한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한때 햇빛 아래 반짝이던 건물들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친구들의 웃음은 공포로 사라졌어요. 하늘을 가득 채운 짙고 무거운 연기와 끊이지 않는 사이렌 소리가 기억에 남아요. 매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저는 집을 떠나야 했어요. 사랑하는 도시를 떠나 난민이 되어 도망쳐야 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먼지가 가득한 길과 붐비는 버스를 타고 안전한 곳을 찾으며 여행했어요. 매일 밤 별들을 바라보며 세상 어딘가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난민 수용소에서는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얇은 담요 위에서 잠을 청했고 주어진 음식으로 때때로 배를 채웠어요. 수용소는 시끄럽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끔은 밤에 밖에 앉아 예전 집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리아의 생생한 색감, 거리를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맛보던 신선한 빵 맛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제가 작은 노트에 옛 추억들을 담으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뮤직비디오, 몇몇 영화에서만 한국을 봤어요. 밝은 불빛, 웃는 얼굴들, 그리고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한국이 정말 희망의 땅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무언가 제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용소 사람들은 한국이 기술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혹시 한국이 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게 다시 그림을 그리고 새 친구들을 사귀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와 인도 옆에 늘어선 화려한 꽃들,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며 도우며 사는 사람들, 학생들이 신나게 배우는 교실, 그리고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들을 떠올렸어요. 상상할수록 어쩌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과거의 어둠이 제 미래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꼭 붙잡으며 아름다움과 보살핌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찾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 꿈을 담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명한 풍경, 행복한 얼굴들, 밝고 빛나는 하늘을요. 제 마음속에 피어오른 희망의 느낌을 담으려고 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험난할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곳에서 치유받고 배우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믿었어요. 연필 한 자락마다 제 마음속에 조용히 약속했어요. 언젠가는 희망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제 새로운 집을 찾겠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상실과 고통, 그리고 연약하지만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로요. 부서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저는 다시 밝은 색으로 제 인생을 그릴 수 있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어요. 난민 수용소에서의 제 하루하루는 참 힘들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얇은 담요와 차가운 딱딱한 바닥이 있는 작은 방에서 일어났어요. 수용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각자의 무거운 슬픔을 안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종종 밖에 앉아 작은 노트에 옛 시리아의 집에 대한 추억들을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위의 하늘은 때로는 맑기도 하고 때로는 잿빛이었으며 제 마음도 날씨처럼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제가 옛 도시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을 가진 한 남성을 보았어요. 그의 이름은 아민 라셰드였어요. 아민은 터키에서 온 자원봉사자로 수용소에서 의사와 도우미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는 소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마치 여러 가지 도구가 든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아민은 차가운 땅에 제 옆에 앉으며 안녕하세요, 라지아라고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비록 제 이름을 직접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 알려주었나 봐요.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제 작품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날씨의 따뜻한 담요처럼 다정하고 포근했어요. 처음에는 제 그림을 나눌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 그림들은 한때 있었던 삶의 유일한 추억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민의 다정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져 저는 제 노트북을 보여드렸어요. 아민은 한 장 한 장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림들을 바라보며 마치 각각의 그림이 보물인 듯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민은 수용소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약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도와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였어요. 그 순간 제 슬픔 속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민의 말씀이 어두운 수용소 속에서 작은 빛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는 제 그림과 꿈에 대해 물으시며 서서히 제가 언젠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제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누게 해주셨어요. 전쟁 전 저는 제 예술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 했던 기억도 이야기했어요. 아민의 눈은 빛났어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깨끗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희망의 땅이라고 해요. 기술도 뛰어나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보살펴준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약간 망설였어요. 텔레비전의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한국이 너무 멀고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미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불안한 건 당연해요. 그런데 때로는 새로운 곳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도시, 따뜻한 이웃들이 있는 곳, 그리고 당신의 예술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온갖 색과 따스함이 가득한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아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저에게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만 당신이 다시 치유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고통과 상실이 가득한 곳에 있었지만 아민의 다정한 말씀이 제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어요. 저는 깨끗한 거리와 환한 꽃들,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 예술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민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민은 뜻밖의 곳에서 희망을 찾은 다른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제 꿈과 추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심이 되었으며 그의 친절 덕분에 수용소의 냉혹함도 조금은 덜 느껴졌어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일구어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쯤 저는 아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을 확신했어요. 그의 소박한 친절이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열어주었거든요. 저는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새 출발의 약속과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얇은 담요 위에 누워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을 생각했어요. 밝고 깨끗한 거리와 따뜻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오랜만에 아주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도 언젠가는 다시 시작하여 제 예술과 마음이 다시 꽃피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우리 한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된 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 아침 수용소는 분주했고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소지품 몇 개, 노트북, 연필 몇 자루, 그리고 집을 생각나게 하는 낡은 스카프로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수용소에서 만난 다정한 친구 아민이 저와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민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여정은 수용소에서 긴 버스 여행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먼지투성이의 길이 점차 매끄러운 길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버스를 타고 멀어지면서 저는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밖은 넓고 탁 트인 땅이었어요. 햇살이 비추고 작은 마을들과 들판이 보였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대며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밝은 도시, 형형색색의 거리, 세상이 다시 안전해 보이도록 웃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다른 여행자 몇 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 역시 걱정과 희망이 섞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간단한 인사와 각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예술에 대한 사랑과 시리아의 따뜻한 색감이 그리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느 한 젊은 여행자는 사람들이 다시 웃는 곳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고 우리 모두가 긴 여정 끝에 같은 빛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시간이 지나 우리는 작은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우리를 목적지로 더 데려다줄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민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배는 물결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넓은 푸른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배 옆을 때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느꼈어요. 배 안에서 저는 같은 여정을 떠난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고 또 다른 분은 삶을 다시 일구고 싶어 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용기를 얻었어요. 오랜만에 저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우리가 상륙했을 때 저는 배에서 내려 발밑에 단단한 땅을 느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웠어요. 항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친절한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서로 도우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작은 희망의 전율을 느꼈어요.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저희를 새 도시로 데려다줄 버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말해주셔서 모든 지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가 항구를 벗어나면서 저는 다시 창문에 손을 대고 분주했던 항구가 나무와 화려한 꽃들로 줄지어 선 깔끔한 거리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넘치는 곳에서 제 예술을 펼칠 미래를 상상했어요. 길이 바뀔 때마다 설렘이 가득했고 어쩌면 이곳이 제가 기다려온 새 출발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점점 차분한 결심이 제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여정은 길었지만 모든 순간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옆자리의 아민을 보니 웃으며 거의 다 왔어요. 곧 한국의 따뜻한 환영을 느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약속처럼 들렸고 제 두려움을 잠재워 주었어요. 그날 낯선 풍경 속을 맑은 하늘 아래 달리면서 저는 가능성에 대한 강한 감정을 느꼈어요. 과거는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저는 희망이 실현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꽉 붙들며 이 새 출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한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배우고 살며 다시 한번 아름다움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과 영화에서만 보았던 한국에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여기 공기가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상쾌했어요. 깔끔한 거리, 반짝이는 건물, 그리고 친절한 얼굴들을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평화로워서 마치 제 꿈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넓은 보도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했어요.
도로 옆에는 키 큰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늘어서 있어서 도시가 거대한 정원처럼 보였어요.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서로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여서 활기차고 즐거운 장면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여기는 수용소에 분주하고 먼지투성이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피어올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재능과 취미를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건물이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까지 함께해온 희망의 약속을 기억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센터 안에서는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친근한 얼굴 덕분에 마치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다정한 말씀이 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어요. 김 선생님은 밝고 넓은 방에서 진행 중인 작은 미술 워크숍으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벽에는 다채로운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붓, 물감, 종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모두가 각자의 예술 작품을 만들며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예술은 언제나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기에 저는 이곳에 자연스럽게 이끌렸어요.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곧 다른 분들도 함께 앉았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그린 스케치를 보여드렸어요.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예쁘다. 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기쁨을 느끼며 저는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맑은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들이 있는 화창한 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붓질 하나하나가 제 오래된 고통을 씻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워크숍 동안 김 선생님과 다른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일상, 희망, 꿈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했고 저도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리아의 고향, 전쟁, 그리고 사랑하던 많은 것들을 잃은 이야기를 제 서툰 한국어와 약간의 영어로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따뜻하게 귀 기울여 주시며 저를 판단하거나 작게 느끼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받은 친절에 저는 감동했어요. 수용소에서 모든 것이 차갑고 냉혹하게 느껴졌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온기가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리의 청결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보며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김 선생님은 저와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돈된 보도를 따라 작은 상점들과 분주한 시장들을 지나며 걸었어요. 김 선생님은 해질 무렵에 가로등이 켜지는 모습, 가지런히 배열된 간판, 그리고 이웃들이 주고받는 따뜻한 인사말 등 이 도시만의 특별한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길을 돌 때마다 새로운 감탄거리를 발견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눈은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어요. 생명, 예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득한 새로운 땅을 발견한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화면 속 먼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의심과 슬픔으로 시작했던 여정이었지만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매일 이 새로운 땅에서 한 걸음씩 치유받고 제 이야기를 담은 예술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저는 이 아름답고 다정한 한국 땅에서 진정으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제 작은 새 방에서 한 맑은 아침에 일어났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포근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기지개를 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을 때 상쾌한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 제게 신선한 출발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떠났던 부서진 세상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온 만큼 이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방을 나섰어요. 제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했거든요. 매일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단어와 소리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주 단어를 섞어 쓰기도 했고, 실수할 때마다 쑥스러웠지만 선생님께서 늘 연습하면 완벽해질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천천히 안녕이나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들을 익히며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언어학원에서 저는 저와 같이 배우려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젊었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모두가 고난과 희망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오후 저보다 조금 큰 준이라는 소년이 예술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 노트북에 그린 스케치 중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준이는 감탄하며 정말 예쁘다. 그림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말에 자부심을 느끼며 제 자신감이 한층 더 올라갔어요. 비록 제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예술이 제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후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술을 늘 사랑해왔고 제 예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선생님 자리에 지원했어요. 첫날 저는 밝고 쾌활한 교실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교실은 다채로운 그림과 미술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선생님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반겨주셨어요.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저는 라지아예요. 예술을 사랑해요 라고 소개드렸어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 덕분에 따뜻하게 맞이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색을 섞는 방법과 간단한 도형 그리기를 가르쳤어요. 제 자신의 그림을 예시로 보여드리며 때로는 선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아 다 같이 웃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천천히 분명하게 답하려 노력했어요. 제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과 붓질이 제 삶을 다시 일구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임을 느꼈어요. 교실 속의 기쁨의 순간마다 과거의 고통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외에도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했어요. 지역 시장을 방문하고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작은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친절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거리에서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고 분위기가 안전하고 생기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또한 저는 작은 지역 전시회에서 제 예술 작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옛 도시의 폐허에서부터 서울의 밝고 따뜻한 거리까지의 여정을 담은 일련의 그림들을 전시했어요. 제 작품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림이 참 감동적이에요. 희망이 가득 느껴져요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따스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스케치와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들로 가득한 노트북을 꼭 챙겼어요. 새로 익힌 문구들을 모두 적어두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했어요. 또한 제 감정과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기록했어요. 때때로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새겼어요. 먼지투성이었던 난민 수용소의 길과 한때 제 마음을 채웠던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행복을 느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성장하고 배우며 제 예술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는 삶이었어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제게는 믿음의 도약이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도약이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굳건한 발걸음이 되어 주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이 새로운 하루처럼 느껴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해요. 전쟁에 힘들었던 날들과 난민 수용소에서 보냈던 긴 밤들이 아직도 기억나지만 그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친절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한국에서의 제 삶은 진정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해요. 작은 집 밖을 걸을 때 저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밝은 불빛들을 바라봐요. 도시는 분주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주 멈춰 서곤 해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친구들이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여요. 도시 곳곳에서 배려와 질서가 느껴져요. 과거의 혼란스러웠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요.
일터에서는 제 교실이 아이들의 신나는 목소리로 넘쳐나요. 아이들은 제가 그림 그리는 법과 색을 섞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때 집중해서 들어요. 저는 간단한 말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제 여정을 담은 예술 작품들도 보여드려요. 한 작은 소녀가 미소 지으며 저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요. 제 예술은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도 같아요. 저녁이 되면 저는 새 친구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해요. 서로의 꿈,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언어 실수에 대한 웃긴 이야기도 나눠요. 어느 날 간단한 인사를 하려다 단어가 틀리게 나와 모두가 웃었을 때 저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함께 웃으며 다음번엔 올바른 단어를 배웠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배움과 성장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가끔은 한강 근처를 산책해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과 별처럼 반짝이는 다리 불빛들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노트북에 풍경을 스케치해요. 붓질 하나하나가 제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기쁜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임을 느껴요. 강가의 고요함,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저녁의 은은한 빛이 저를 차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제 새로운 한국 생활은 단지 예술이나 일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친절한 이웃분들이 자주 제 하루를 물어보시고 작은 간식도 나눠주시고요. 시장에서는 상인분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건네며 미소 지으세요. 그들의 소박한 친절이 한국 사람들 간의 진심 어린 배려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새로운 분들이 예술과 언어를 배우도록 도와드려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이해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자부심을 느껴요.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희망의 불꽃과 같아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집을 세우며 행복을 찾을 기회는 항상 있다고 배웠어요. 이제 저는 시리아의 옛삶을 되돌아보며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껴요. 어둡고 두려웠던 날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지만 그 경험들이 인생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요. 미소 짓고 예술을 창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누기로 해요. 지금 부드러운 책상 램프 불빛 아래에서 노트북에 글을 쓰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껴요. 한국은 제게 치유와 새로운 삶을 구축할 기회를 주었어요. 배려와 질서,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속에서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훨씬 강해졌어요. 사람들의 선함과 내일의 약속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 삶이에요. 희망과 행복,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의 약속이 가득한 삶. 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밝은 색과 따뜻한 말로 제 미래를 그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는 제 마음 한켠에 항상 남아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핫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올게요.